제목이 개발행위 허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여기 시험에서요, 이 파트가 2문제 나왔거든요. 12문제 중에서. 파트는 시험에 매년마다 나오는 파트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지구 단위 계획까지가 국토의 계획 파트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토의 이용 개발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요, 자, 국토에 대한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요. 이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중에 총 6가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이나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한테요, 반드시 사전에 허가받고라는 거거든요. 자, 다만 이 개발행위가 난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는 행위면요, 이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인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거 시험이 잘 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제는 그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할 때 그 개발행위가 규모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도시공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여부 등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 허가를 해줌으로써 우주산 국토에 뭘 방지하기 위한 거다?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166페이지 가시면요,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럼 앞으로 이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는요, 자, 좀 이따 허가권자, 네, 허가 받고야 되는데, 그럼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 행위는 밑에 박스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까? 이 6가지 행위는 앞으로 할 때는,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받고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가시면, 거기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있습니까? 그리고 2번에 가시면, 거기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있죠? 이 공작물을 하면, 사람이 인공의 힘을 가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한다는 것은요, 자, 멀리 있는 거냐면 오른쪽 흰색 부분 가시면 절토 있죠? 절토 뭔지 아세요? 흙을 깎는 거. 성토는 흙을 쌓는 거. 이걸 성토라고 합니다. 정지는요, 뭔지 아세요? 정지. 부어가 아니고 쌓은 흙을 평평하게 고르는 거 있죠? 이걸 정지라고 부릅니다. 평평하게 다져서 고르는 거, 이걸 정지라고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포장 있습니까? 우리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하죠? 포장 등의 방법으로 자, 토지에 형상 변경하는 거 있습니까?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 있죠? 공유수면이 뭐냐면 바다거든요. 우리 바다를 매립하는 거 있죠? 이 행위도 토지 형질 변경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거기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있습니까? 이게 흙토자의 돌석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흙도 고운 흙은 모래라 그러고 그친 흙은 그냥 흙이라 그럽니다. 큰 돌은 뭐라 부릅니까? 파이라 부릅니까? 파이가 작게 부서지면 자갈이 되나요? 그래서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다리 채취하는 거 있죠? 이 행위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토지 분할하는 행위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요, 오른쪽 흰색 부분을 가시면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에 가시면 토지 분할하는 적이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녹지나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에서요, 자,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할 때는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토지 분할하는 거요, 왜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냐면요, 자, 혹시 거기 기획부동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기획부동산 사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수업 시간에 여쭤보면 다 사놨다 합니다. 뒤늦게 와서 수업 쉬는 시간 물어봐요.
우리 기획부동산들이요, 전형적으로 땅을 파는 형태 보면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지역의 땅이라는 말은 이 지역은 개발이 잘 될까요? 안 되는 땅일까요? 개발이 잘 안 되는 지역 땅이거든요. 그럼 이 지역의 땅들을 대규모로 한 100만 정도부터 매입을 한다고, 기획부동산들이. 이걸 평당 한 3만 원에 산다고요. 평당. 그래가지고 이걸 100만 정도부터 개인한테 팔려면 한꺼번에 잘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작게 분할한다고. 분할해가지고 이거 팔 때는요, 우리한테 얼마에 파냐면 30만 원에 팝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땅들이 어디냐면 주로 이 지역이거든요. 녹간 농자, 이 지역 땅이라고요. 그래서 기획부동산들요, 보통 지인들이 좋은 땅 나갔다고 소개해 줄 때 가까운 데 소개해줘요, 멀리 소개해줘요? 저 먼데, 안동이면 저 전라남도나 제주도에 있는 땅 소개해 준다고? 못 가보게 하려고 기획부동산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판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기획부동산들이 개발도 안 되는 지역 땅 대규모 매입해가지고 분할에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 기획부동산들이 너무 많이 하더라고, 이걸. 그래서 앞으로 이거 허가받으러 가면요, 당신 기획부동산인지 안다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요즘은요, 이렇게 안 팔고요, 요즘 어떻게 파냐면 땅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작은 규모로 매입해가지고 이 땅을요, 요즘은 어떻게 파냐면요, 공유 지분으로 팔아. 그래서 이 한 필지 땅을 사게 되면요, 이 한 필지 땅을 내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9명인데 나는 그 9분의 1에 지분을 사는 겁니다. 요즘 지분으로 팔아요? 기획부동산을 팔 때. 이게 분할하는 걸 금지시켜 놨거든요. 분할하는 걸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안 해줍니다, 요즘 공무원들 알아서. 그래서 요즘은 이걸 지분으로 팔거든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의 땅. 그럼 혹시 민법 시간에 공유 배우셨습니까?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우리 공유 지분 있죠? 처분하는 건 자유입니까?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는 있습니까?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는 있나요? 근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의 동의를 받는 다 공유자 전원에. 배우셨을 텐데. 민법 시간에. 이거 나중에 이거 9분의 1 지분을 사게 되면 이거 나중에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된다고. 처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요즘은 사게 되면 지분으로 판다고요. 요즘은. 그래서 특히 기획부동산들이요, 땅 팔게 되면요, 이런 지역에 땅 판다는 거거든요. 분할해가지고. 기획부동산 일종의 방지용입니다. 이거요, 사면 나중에 가보면요, 저 산골짜기 안에 있어요. 도로도 없고. 나중에 뭐 도로 나고 여기 학교 들어서고 아파트 대규모 들어서다라고 광고하지만 가면 산골짜기라고 50년 지나도 개발 안 됩니다, 집 땅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시면 거기 물건 쌓아놓는 행위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요, 오른쪽 가시면요, 자, 그 지역이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물건 쌓을 때만 허가받습니다. 여기는 농림지역 빠져요. 아까 방금 위에 봤던 5번째인 토지분할은 농림지역까지 포함되거든요. 근데 물건 쌓는 행위는 농림지역은 빠집니다. 자, 우리 농림지역에요, 농사 짓고 나서 가을에 벼 추수하게 되면 벼 좀 말려놓을 수 있습니까? 가을에 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물건 쌓아놓은 게요. 다만 내 집 울타리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을 물건을 몇 월 이상,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을 때는 반드시 허가 받고야 됩니다. 1개월 미만일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1개월 이상일 때만, 쌓아놓을 때만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번에 토지분할하고 6번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차이는 뭐냐면, 토지분할은 농림지역까지 포함되는 거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농림지역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 차이는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야 되는데, 자, 다만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박스 위에 가시면 개발 행위 허가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 행위 하고자 할 때는 적용되거든요. 근데 아래 행위 하더라도 이 사업이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자, 일종의 우리 공법에서 얘기하는 공익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공익사업에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설치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3번 가시면요, 거기 형질 변경 밑에 오른쪽 가시면, 자, 원래 형질 변경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줄 마지막 그 두 번째 줄 가시면요, 가로 있습니까? 가로. 3번에 오른쪽 흰색 두 번째 줄 가시면 거기 매립 옆에 가로 있죠. 거기 보시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된다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질 변경하는 목적이요, 경작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는다, 허가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작 목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기존에 이게 지목이 전이나 답이었는데 이걸 지목을 대로 지목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을 왜 하는 겁니까? 기존에 밭이나 논을 왜 지목을 대로 바꿀까요? 여기다가 집 지으려고, 농사 안 짓고 집 지으려고 형질 변경하는 것은 경작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 기존에 지목이 전이나 답이 있었는데, 자, 밭을 논으로 지목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밭을 논으로 지목 변경하는 이유는 밭농사 짓다가 논농사 지으려고, 이건 경작 목적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 이유도 경작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작 목적으로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만일에 지목이 전이나 답을 대로 지목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은 경작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아, 이게 지목을 배웠으면 좋았는데. 정식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토속 채취하는 것은 원래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오른쪽 줄 가시면 그 다만 있습니까? 중간에 토속 채취 옆에 다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제외된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요, 자, 일단 땅을 절토해야 되거든요. 절토하거나 성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나오는 흙이나 모래 같은 거 채취하는 것은 허가 안 받는 겁니다. 왜 허가 안 받느냐면 이미 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소득 세치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3번에 자, 허가받은 사항의 그 개발 행위가 생각나 있을 텐데 제 2제래요. 자, 다음에 해당 행위는 위 허가받아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허가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럼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요, 자, 거기 1번에 가시면 재해복구나 재산술수한 응급조치 있습니까? 이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럼 재해복구나 재난수란 응급조치, 이건 어떤 경우 얘기하는 걸까요? 재해복구나 재난수란 응급조치. 네. 혹시 이번에 뉴스에 튀르키예 들어보셨습니까? 지진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어. 이렇게 재해 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할 때는 허가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해 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는요, 나중에 이 허가권자한테요, 나중에 신고하면 되거든요. 1개월 이내에. 그 오른쪽에 있습니까? 재해 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응급조치 취하고 난 후에 1개월 내에 허가권자한테 신고하면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 응급조치 할 때는요. 응급조치 취하고 나서 신고할까요? 취하기 전에 신고할까요? 응급조치를. 응급조치 취하기 전에 신고하는 사람은요. 집에 대나무 꽂아야 돼. 한 달 후에 사고가 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조치 취하고 난 후에 사후에 1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5번째 가시면 자, 우리가 다다음 주에 건축법이라는 법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아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 중에서 좀 경미한 건축물은요. 자,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 신고 대상 건축물에 증축이나 개축, 재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신고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2번 있습니까?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개재축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음에 경미한 행위란 말은 다음 페이지 박스에 나올 텐데요. 그 박스에 있습니까? 이런 경미한 행위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몇 개 안 되죠?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다고요. 경미한 행위. 그래서 거기 박스 5번에 가시면 토지 분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만 좀 체크해 두세요. 토지 분할 오른쪽에 2번 있습니까? 2번 체크해 두시고 4번 있습니까? 자,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러면 토지 분할 하는 게요. 자, 2번, 4번에 보니까 공통적인 게 토지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를 지금 2번에 가시면 일부를 어떤 용지로?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토지의 일부를요, 안동시청청사 있죠? 아니면 주민센터 부지, 이런 부지가 공공시설 용지거든요. 이런 용지로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지금 토지의 일부를 이미 도시공계획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 분할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계획설이라 하면 일종의 공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를요, 이런 도시공계획설, 공익시설로 이미 지형도시가 된 토지 분할할 때도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안동시에서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요, 자, 허가를 받는 절차는요, 자, 먼저 이 개발행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 안동시 홈페이지에 가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신청서에다가 자, 계획서를 자, 첨부를 해가지고요. 자, 이 두 가지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허가권자는요,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받게 되면요. 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요. 자,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자, 불허가 사유를요, 반드시 문서로서 신청인에게 통지 알려줘야 되고요. 자, 만일에 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요. 허가증 있죠? 허가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9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하나, 위해 방지 둘, 위해란 말은 위험한 채, 줄임말이 위해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셋, 경관 조경 넷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은요, 신청서에다가 계획서 첨부할 때요, 이 계획서 내용 속에 먼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 하나고, 그 다음에 위해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오염 방지, 네 번째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함께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 자,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요,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지역이거든요.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0페이지 가시면 제5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와 있을 텐데요.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며, 자, 이때 허가권자는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는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카톡으로 아니면 문서로서 서면으로 보내야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서명이나 국토용 정보체계를 통해서 빨리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가 이거 신청할 때는요, 신청인이 신청서하고 계획서 서류를 첨부했거든요. 그러면 허가권자도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불허가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서 알려줘야 되고, 허가 처분을 해주면 허가증이라는 것을 문서로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요, 자, 만일에 허가 처분을 해줄 때는요, 자, 허가해 주는 기준에, 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 처분을 해주겠지만, 자, 지금 보게 되는 이 허가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허가 처분해버립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해주는 기준은요, 총 5가지 허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신청 내용이 오른쪽에 나오는 자,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에는 허가나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 제시하는 허가 기준은 자, 총 5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양갈로 1번부터 오른쪽에 양갈로 5번 있습니까? 이 5가지 허가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됩니다. 자, 먼저 양갈 1번에 토지, 평지일 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자,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그 규모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허가권자 제시하는 첫 번째 허가 기준은요. 자, 먼저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발행위가 규모란 말은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 중에서 3번 있습니까? 3번이 뭐냐면 바로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가로 안에 그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가로 안에 그 규모 동그라미 친 거 옆에 오른쪽 가로 보면 그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규모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먼저 개발행위가 규모인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적에 따라서요,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앞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받는 규모는요, 자, 밑에 박스에 있습니까? 박스에 보시면 개발행위의 규모에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라 하면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을 말하는데요. 자, 밑에 보라색 있습니까? 보라색 1번, 2번, 3번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보라색 2번 보시면요, 앞으로 우리가 용도지역 중에서 개발행위가 규모는요, 기준은 3가지밖에 없는데 5천, 1만, 3만 이 기준밖에 없는데요. 항상 이 기준 미만입니다. 그럼 앞으로 2번 가시면 용도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요, 토지 형질 변경 받는 규모가 얼마 미만? 5천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라색 1번 가시면요,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자, 주거나 상업,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미만? 1,000제곱, 5,000제곱,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1만. 1번. 그러면 3번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공업이나 그다음에 관리, 농림지역에 있습니까? 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3만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행위가 규모란 말은 토지 형질 변경 규모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보전 녹지나 자연환경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5천 미만이 되고, 주거나 상업,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역에서는 1만 미만이 되고, 공업이나 관리,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 안 해줍니다. 불허가 처분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계획에 동그라미 서세요.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건 나있습니까? 거기 지장에다 동그라미 서세요.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공익 사업이에요? 아니면 사적 개발이에요?
공익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개발 행위는요, 공익사업 개발의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익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사적개발이 더 중요합니까? 공익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가시면, 자, 주변의 토지용 실태나 토지용계, 건물의 높이나 경사도, 수목 상태, 물의 배수나 하천수 섭취,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나있습니까? 거기 조화의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5번째로 거기 기반시설 동그라미 써주세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겠지만, 만약에 이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허가 전환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숫자 나옵니까? 아까 개발행위가 규모에서 이 규모는 토지 형별 변경 규모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허가 기준에 제시하는 토지 형별 변경 규모는요 5천, 1만, 3만 미만입니다. 기준. 자, 이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허가 전환되고요. 이 기준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자, 이게 이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외에만 법률에 얘기하는, 자, 개발행위 허가제도거든요. 허가제도. 그래서 이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 이게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내니까요. 이 정도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 그럼 책을요 180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자, 그게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표현이 나왔을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국토의 계획에 따라서 국토에 대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요, 자, 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자, 기반 시설에 자, 부족이 우려되거나 예상이 되는데요. 자, 다만 이 지역에서는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거나 예상이 되지만, 자,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그럼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자, 뭘 지정할 수 있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을 자,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요, 왜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좀 곤란하면요, 곤란하다는 말은, 자, 이 지역에서는요,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개발의 밀도가 높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다고, 빼곡하게. 그래서 개발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설치가 곤란해서 개발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곧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뭘 도대체 규제를 강화시키냐면, 자,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게 되면요,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고? 더 좁고 낮게 지으라고. 그렇게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요, 국토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요, 자, 기반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설치가 필요한 적에는, 자, 뭘 지정해야 되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요, 우리 특히 신도시 같은 지역 있죠. 신도시 같은 지역은 우리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추가적으로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요,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의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긴 하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요, 누가 부담해야 되면 설치하는 본인이 부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 두 개는요,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 저 두 개 구역을요. 자, 지정하는 사람들이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가 자, 저 두 개 구역 지정하는데요. 이들은요. 저 두 개 구역 지정할 때 자, 지정하는 자, 절차는요. 이 지정권자들이 저 두 개 구역 지정하려면요.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당 지자체 공보에다가 자, 고시란 걸 해야 됩니다. 고시. 그러면 세 번째로요. 자, 이거 뒤에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구역이란 말이 붙였다고 해서 저 두 개는요.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두 개 구역은요.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니다 보니까 저 두 개 구역 지정할 때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 두 개 구역은요. 그리고 자 지금 위에 거는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설치가 기반시설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다 보니까 개발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더 부진하는 거고 자 밑에 것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돼요.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에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시면, 자, 먼저 181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먼저 나왔을 텐데요. 자, 거기에, 여기 2번에, 보라색 2번 가시면, 자, 양갈 1번에 지정권자 및 대상 지역 나 있습니까?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데, 자, 그럼 우리 용도 지역 중에서, 자, 개발의 밀도가 좀 높은 지역은, 용도 지역 중에서 어디냐면, 바로 주거나 상업, 공업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 자,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설치가 필요한 지역, 곤란한 지역, 곤란에 또 감으세요.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이나 관리자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요, 국장이 정하는데요. 자, 국장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지정해야 되는데, 자, 182페이지 가시면 3번에 지정 절차 나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지정권자는요, 또 누가 지정하냐면 결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지정하거든요. 이들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도시 내 심의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입응하시면 고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개발밀도 지정권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책에 보시면 고시 밑에 첫 번째 줄에 개발밀도 관리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 하나 넣으세요. 역.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제가 적어놨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 지정권자들이 지정할 때 절차는요. 지방도시 내 심의 거친 후에 해당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번에 가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효과가 나있을 텐데 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한다, 강화 중요한다. 강화 동감 썼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얼마를 강화하냐면요. 용적률 옆에 보면 당의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 최대한데 몇 퍼센트? 당의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 최대한데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중요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동에 지금 안동 시내 보면 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까? 별로 안 빼곡합니까? 자, 뭐 우리가 안동 시장이요.
개발밀도 가구역 이거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시장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안동시장. 그다음에 이번에 안동시장이요. 이번에 안동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 여기다가 만일에 개발 밀도 가구역을 이 일대를 만일에 지정하게 되면요. 자, 원래 여기 안동 시내에서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시내에서 내가 원래 상가를 하나 지으려고 안동시에 물어봤더니만 원래는 20층까지 지을 수 있대요. 20층까지. 근데 이 지역의 개발 밀도가 높아가지고 안동시장이 개발 밀도 가구역 지정하게 되면요. 해당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몇 퍼센트를? 50%를 더 강화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20층 지을 수 있는데 일대를 개발 밀도 가구역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서는 몇 층밖에 못 지을까요? 절반만 딱 뚝 떨어진다고. 10층밖에 못 짓는다는 겁니다. 10층밖에. 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지는 겁니까? 원래는 몇 층까지 할 수 있는데 20층까지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겠네요? 용적률 50% 강화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밀도 가구역 이거 지정할 때는요, 지정권자들이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요. 자, 우리 182페이지에 3번의 지정기차 밑에 보면 심의 있습니까? 심의. 양얼번에 심의 옆에다가 주민의 의견은 안 된다고 적어두세요. 여기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얘기 없죠? 우리 개발밀도 가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안 됐습니다. 만일에 주민의 의견 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동시장이 여기 개발밀도 가구역 지정할 거라고 여기 도심지에 있는 시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왔대. 바로 계란 떨어집니다. 소금 뿌리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아무도 안 잔다고요. 그래서 규제하는 거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밑에 가시면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요.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자, 반드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왜 지정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왜 개발 밀도 가구역 왜 지정이 될까요? 서로 하나의 지역에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서로 중복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반드시 개발 밀도 가구역 외적으로서, 자, 개발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필요한 지역, 필요에다 동감했어요. 대상으로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자,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분담구역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요, 밑에 참고학습이 있습니까? 참고학습 보시면 도로, 공원, 녹지, 학교나 수도, 하수도,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단 4번에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는 제외돼요? 대학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찾으시면 돼요? 대학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는 초중고만 얘기하는 거고요.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제분들 다니시는 초중고 있죠? 초중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공립이 많거든요. 근데 대학은 어떻습니까? 사립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립은 사립재단 소유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을 이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138페이지 가시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 대상지역은요, 자, 오른쪽 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재개정을 인하여 행위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고,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1번, 2번에 공통인 단어 뭐 나옵니까? 완화라는 단어 나옵니까? 그래서 행위 제한이 이렇게 완화되는 지역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4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보라색 4번은 맨 위에요. 지정 절차 나와 있을 텐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수자 시장 공소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자, 주민의 의견 미주거든요. 그래야며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서,
자,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공통점은 뭐냐면 지정권자가 동일하고 지정한 절차도 동일하다고 했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요 이거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에 지방도시 내 심의 거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안 듣고 의견 안 듣고 지정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두 개 차이가요. 위에 것은 더 강하니까 규제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지정할 때는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지방도시의 심의에 거쳐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요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요 자 반드시 1년 내에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1년이 지나도록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자 1년이 되는 다음날 이 되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양가 1번에 자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요 자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자 1년이 되는 다음날 밑줄 그으세요. 다음날 동그라미 쓰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1년 내에 기반시설 이제 설치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서 이거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납부 의무자는요 자, 어떤 대상에 한 자가 납부 대상에 한 의무자냐면요 자 6번에 가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있습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 저한 시설의 신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기 확보에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급하게 말하는데요. 자, 양걸분에 부가 대상 행위 나와 있습니까? 양걸 2번.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자,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 행위는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단독이나 숙박시설로서 자,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주거든요.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의 어떤 행위? 신축, 증축 동그라미 쓰세요. 자, 그럼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납부 대상의 의무자는요. 자, 단독이나 숙박시로서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신축이나 증축 행위한 자한테는 이 행위한 자는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우리가 신축이나 증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우거든요. 건축법. 그럼 신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 있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거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학교는 안 배우셨어요? 홍 교수님한테 안 배웠습니까? 영어 시간에. 혹시 낮이라고 배우셨어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 안 배웠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학교는 성직 파트에 나오는데 이거요.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낮에다가 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있죠? 자, 이걸 신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럼 건축물이 없는 낮에다가 자, 이렇게 새로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고? 신축이라고 부른다고. 신축. 자, 증축이 있습니까? 자, 증축이라는 것은요. 자, 기존에 이미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축물에 그다음에 높이나 층수 있습니까? 높이나 층수 아니면 연면적이나 건축 면적을 더 늘리는 거. 자, 이걸 증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데 건축물을 새롭게 축소하는 것을 뭐라 부르고? 신축이라고 부른다겠죠? 그러면 신축한 이 건축물을요. 자, 위로 높이나 층수를 이렇게 더 늘리거나 옆으로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더 늘리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고? 이걸 증축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 행위는요. 자, 그것도 면적이 그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행위자한테는 설치 비용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납부 의무자들은요. 자, 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냐면요. 이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186페이지에 맨 밑에 양갈로 이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및 비용의 결정이 있습니까? 부과식이 나왔을 텐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대자 시장수는요. 이 납부 의무자가 누구였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해야 되는 납부 의무자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한 자, 이들이 납부 의무자라고. 그럼 이 납부 의무자가요. 나중에 신축, 증축하게 되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거 부과시킵니다. 부과시기는요. 이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되고요. 자, 187페이지 가시면 이 납부 의무자는요. 이 설치비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납부해야 되냐면요. 자, 양갈로 3번에 동갈로 가시면 납부 의무자는요. 나중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공되고 나서 사용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거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자, 납부하는 방법은요. 밑에 동갑 2번에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있습니까? 자, 이걸 물납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요. 자, 원칙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단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라면 이거 물납도 가능합니다. 아직 부동산 세법 안 들어가셨죠? 부동산 세법 안 했습니까? 나중에 그 부동산 세법 들어가면요. 우리가 부동산 세법도 물납되는 세금이 있거든요. 물납되는 세금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도 물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납 가능하냐면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돈으로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고 대신 땅이나 건물로요. 세법을 배웠으면 물납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국토교육법에 따른 이제 기반시설 연동제로서 우리가 국토에 대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의 부족이나 우려가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지역에서는 도저히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뭘 지정할 수 있고 개발 밀도가 알고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요.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가 실패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대상 행위는요. 이 납부 의무자가 누구냐면 어떤 대상 행위 하는 자냐면 적어도 단독이나 숙박시설로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자가 부과하는 거고 납부 의무자고요. 이 납부 의무자한테는요. 설치 비용을 언제까지 부과시키냐면 이 납부 의무자가 건축 허가 받는 날부터 2개월 내 부과시키는 거고 그럼 납부 의무자는 이거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물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교육법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돼요. 40문제 중에서 12문제 30% 비중이거든요. 이 단독
한독 법률에서. 그래서 이 파트가 나중에 3월달 가면요. 3월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게 되면 저랑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하나만 딱 배우더라도 한 3주 걸려요. 이탄이라는 법률 하나만 배우는데도 3주가 좀 더 걸릴 거예요. 3주. 그래서 3월달 가는 때 제가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 해서 설명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요. 자, 우리가 책으로 보면 파트 2에 보면 도시개발법이 있고 파트 3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법률을 상호 비교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파트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건축법하고 주택법 있습니까? 건축법, 주택법 제가 용어 파트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 하고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좀 학원 지금 공사를 많이 한다고 좀 어수선하네요. 고생하실 거요. 다음 주에 건강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